여러분 그 홍콩에 가면 그 아라비카 커피라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생긴, 반대인가? 아무튼 이 아라비카 커피가 곧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라비카 커피라는 브랜드를 보고서 떠올랐던 이미지가 블루보틀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수입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었는데 얼마 전 답이 왔습니다. 이런 답이 왔어요. 이제 우리는 곧 한국으로 진출할 예정이고, 우리는 자금력이 풍부하고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는 대기업을 원한다. 딱 저희 회사지 않습니까? 회사에 메일을 보냈죠. 이제 그 신사업팀에다가 회의를 해보겠다고 연락이 왔죠.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물 건너간 거죠. 아마 내년에 이 아라비카 커피가 한국에 런칭을 한다면 배가 조금 아플 것 같습니다. 루아로그 인스타그램인데 이거를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로 탈퇴가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없어지나?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나는 인스타그램을 탈퇴했다지 않습니까? 올해 연봉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작년 연봉으로 따지면 여기 2017년도긴 한데 연봉별 근로자 분포도가 있어요. 그래서 연봉 1억 이상이면은 근로자 수 2.9%, 8천만 원에서 1억이면 3.4%. 근데 제가 여기 상위 7.1%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이게 이번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사실 제가 지금 차를 볼보 S90이라는 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볼보 S90이라는 차가 가격이 6,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연봉 정도면은 차는 소나타를 타는 게 딱 맞고요. 집도 그냥 월세 이렇게 뭐 저렴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겠죠. 이게 사실 현실적인 직장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차를 엄청 좋아한다거나 수입차를 사가지고 뭐 허세를 떨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연하게 그냥 30대가 되면은 이런 수입차나 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제가 29살에 취직했으니까 그 다음 년 딱 30살에 3 시리즈를 뽑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SNS의 세계에서는 저는 너무 하찮고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SNS에 너무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는 우울감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 이쁘고 다 잘생기고 다 돈 많고 하지 않습니까? 20대 애들인데도 뭔가 온몸에 이렇게 문신이 있는데 딱히 뭐 하는 일은 없어 보여. 근데 이제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이제 벤틀리라든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팔에는 롤렉스를 차고 이제 황금 같은 걸로 이렇게 명품이나 이런 거를 치장하고 다니기도 하고, 또 딱 봐도 20대 그냥 대학생 여자 같은데 SNS를 보면 맨날 이제 이런 해외 여행을 가거나 호텔에서 사진을 찍고, 꼭 보면 이제 벤틀리나 이제 뭐 마세라티 이런 차에 조수석에 타서 사진을 이렇게 막 찍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죠. 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즐기지 못하는데 SNS를 보다 보면은 한없이 제가 작아지기.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도 다 그런 게 다 가짜인 걸 알고 있잖아요. 허구인 거를. 그런 가짜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나는 이제 아침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즐길 여유가 없는 거지. 회사가 좀 바빠서 요즘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증이 오는 거야. 일은 피곤하고 힘들고 여가 시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한 인스타를 한 달 정도 이제 비활성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은연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거 다 가짜잖아. 그거 다 뭐 빌려가지고 차 사진 찍고 자기는 집단에 사진 찍고 그런 거 사람들도 다 보면서 가짜인 줄 안다고. 그런데 너는 진짜지 않냐. 너는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일해서 이런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가짜들과 비교를 하느냐. 자존감 높은 너가 별것도 아닌 걸로 힘들어하냐 우울해하냐 라고 말을 해주는데 사실 그때 말을 안 했지만 그 말이 정말 고마웠다. It's a mindset thing.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인스타 그 비활성화를 풀어봤는데 딱히 흥미가 안 생기는 거야. 한 달 동안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게시글을 이제 한 달 만에 올렸죠. 하나를. 반응이 어떤가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약간 이제 뭐 댓글들이 이제 그런 거였죠. 뭐 왜 오랜만에 왔냐, 뭐 했냐,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딱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닥 나에게 관심이 많이 없으며 나도 그들의 인생에 딱히 관심이나 흥미가 없었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SNS가 좋은 점이랑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안 좋은 점이 굳이 만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내 친구인데도 그냥 이걸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얘 이렇게 사는구나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점이죠. 사람은 이렇게 약간 동물하고 다른 게 교감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봄으로써 얘를 몇 년이 지나도 안 만나게 되는 거지.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관계를 굳이 내가 이어갈 필요가 있나. 의미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친구들과의 관계로서 SNS 하는 거를 끊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정하고 나서 촬영이나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제 친구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친구랑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동네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도 SNS를 안 하는데 SNS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접점이 없는 거야. 사실 연락을 안 하면 얘가 뭐하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남자들은 SNS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 동네 친구 5명 있는데 그중 한 명만 SNS를 하고 나머지는 SNS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사는지 잘 몰라. 어디서 일하고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얘가 오랜만에 야 너 유튜브 한다며? 그래서 유튜브 뭐 자기 그 SNS 하는 친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유튜브 계속 다 봤대요.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봤고 너 제주도 가가지고 더워 뒤지겠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배꼽 잡고 엄청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 유튜브를 보고서 막 시계 리뷰 같은 거나 뭐 자동차나 이런 백화점 VIP를 보면서 되게 돈 잘 벌고 있네, 잘 살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타인을 보면서 느꼈던 거를 이 친구도 고스란히 SNS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제가 인스타를 탈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의 인생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훌륭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저 자신조차는 제 삶을 되게 하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행복의 정점을 추구하기보다는 만족감에 비중을 두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받는 연봉으로 인해 만족감 있게 살아보자. 누군가에게는 내 연봉이 꿈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랬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 행복의 정점을 누구나 맛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적으로서의 행복감인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 물질적으로에서 오는 행복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우울증 생기고 밖을 안 나가고 집에서 계속 저 한강만, 저 바깥의 한강만 계속 바라보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멍하게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처럼 페라리 타는 삶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전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제 인생에 이제 사치라는 거는 없어질 거란 사실입니다. 쇼핑도 줄이고 차도 저것도 빨리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